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에서 지금 정말 조금 모자라네요. 2299.99포인트. 이런 지수 처음 보는데요. 0.3%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11시경에 2290포인트대까지 한때 파란불 전환이 됐다가 다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300포인트 터치를 했는데 조금 전 시간에 잠시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111억 원, 그리고 개인은 1901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쌓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585억 원까지 매수 물량 쌓으면서 시장 지수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변동폭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00.39포인트, 800선 여전히 안착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2.16포인트 상승하면서 0.27% 올라갑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796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계속해서 지금 800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쌍끌림에서 유효합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는데 외국인은 299억 원, 기관은 664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859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전 주체가 골고루 오늘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3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0.45% 하락합니다. 강달러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시장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일섭 소장은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하신 이후에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하는 정식 일원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월요일마다 함께하실 거예요. 네. 어떤 앞으로의 합류 소감이나 방향성 짚어주시죠. 네, 월요일이라 부담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월요일이라는 거는 사실 그 주초에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으로도 그렇죠. 그 월요일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만약 손실이 나봐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거니와 지금 일주일 동안 또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좀 실제보다도 더 좋게, 그리고 혹은 실제보다 더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줄기는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세요. 근데 저 사람 의견은 좀 틀려. 저런 면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겠구나. 아마 색달릴 거예요. 조금. 저는 약간 다른 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투자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은 다른 투자 포인트로 또 유심하게 관찰한 모습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바로 들어가나요? 예. CSA 코스믹입니다. 예. 갑자기 들어가죠. 예. 연예인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잘 언론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던가 요즘에는 맵시 가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연예인들을 잘 보이게 예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죠.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한혜진 씨 같은 분들, 그쵸?
한혜연 씨죠. 한혜연 씨 같은 분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샘물 씨, 그쵸? 그리고 조성아 씨. 이런 분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압구정동, 뭐 가로수길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매장까지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CSA 코스믹이 조성아 원장이랑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게 CSA 코스믹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그쵸? 쳐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주가의 그래프는 계속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원래 이제 젠트로라는 업체였습니다. 젠트로라는 업체가 뭐 하는 업체였냐면 물탱크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근데 조성아 씨랑 연관이 있다고? 야, 저 물탱크를 조성아 씨가 만드나?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지금 현재 매출 올 1분기 기준입니다. 화장품 사업부 비중이 70%가 넘었어요. 그리고 물탱크 사업 비중이 28%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 7대3이 되었어요. 아, 절에서 사명 변경을 했고, 그쵸? 화장품 사업부가 커졌는데 거기에 조성아 씨가 연관되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조성아 CSA 코스믹 대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업계 유명 인사잖아요. 근데 이제 초초스 팩토리. 이름도 약간 화장품계 같아요. 그래서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젠트로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산성 PNC라는 종목, 그쵸? 골판지를 만들고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에 돼서 화장품 업종에 이제 그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언을 하고 사면 변경을 한 당시에도 매출 비중은 아직도 골판지가 높았고, 지금도 골판지 업종의 그 비중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사명도 변경했고 누구나 화장품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지금 젠트로도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탱크를 제작했지. 근데 이제 사명 변경을 했어. 그리고 조성아 원장이 만든 초초스 팩토리가 인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런 기업으로 변모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성 PNC보다는 더욱더 지금 화장품 사업부 비중이나 물탱크 사업 비중을 봤을 때 극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초스 팩토리가 2012년에 설립한 코스메틱 기업인데 얼마 안 된 업력에도 불구하고 젠트로를 인수해서 결국 CSA 코스믹이라는 회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조성아 원장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인기 상품이 16 브랜드.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20, 30대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요즘에 10대들도 화장을 하고 사실 초등학생들도 지금 화장을 하는 시대거든요. 이 시장이 상당히 큰데 아주 젊은 층 위주로 공략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화장품에서 기초랑 색조가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은 색조 화장품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16 브랜드, 16 아이 매거진이라고 아이 메이크업에 관련된 상품이에요. 제품이고, 그리고 모찌 팩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에 모찌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굉장히 보들보들한 쿠션, 이런 쿠션 팩트, 이런 걸 나타내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왓슨스가 있죠. 왓슨스나 올리브영 같은 이런 채널들이 지금 넓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은 의약품부터 과자, 화장품 다 팝니다.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의 대기업 진출을 막는데 하나의 약간 꼼수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법망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더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도 왓슨스가 있는데, 중국 왓슨스 밑에 또 색조 전문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 컬러랩에 바로 이 상품들이 입점을 한 거예요. 16 브랜드, 16 아이 매거진과 모찌 팩트.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지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예전에 비해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OEM 기업 한국콜마, 코스맥스, 요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화장품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실 많이 뛰어들어서 기업이 화장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숫자가 확 늘어났을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조성아라는 그런 브랜드, 이런 가치도 좀 있고, 일단 젊은 층에 먹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젠트로에서 사명이 변경돼서 지금 매출 비중도 화장품 사업에 실려 있고, 지금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조금 사명 변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픈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매장을 오픈했을 때 처음에 좀 초반에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가 실적이 안 따르면 또 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처음 출발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래서 갖고 온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의류 업종으로 사실 분류가 된 HTS가 많고, 실제로도 지금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휠라 코리아나 이런 기업과 비교 기업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 화장품 기업으로 지금 그 자꾸 비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화장품 자체 브랜드 비디비치, 이것도 사실 색조거든요. 오늘은 다 색조 쪽이에요. 이게 또 중국에서 흥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타마리아 노벨라, 그리고 바이레도,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4개의 수입 브랜드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입 뷰티 편집사 라페르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수입 뷰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편집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그 추진하는 사업 속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슈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지금 면세점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는 건 화장품이에요. 근데 그 화장품에서 신세계의 그 전략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이거든요. 롯데 면세점에 지금 대적할 만한 그런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공룡처럼 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롯데가 내놓은 거를 신세계가 가져갔어요. 호텔 신라가 2위급인데 호텔 신라는 2위에서 정중동에 자세가 있고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 맹렬히 추격을 해가지고 3위에 완전 안착을 해서 3강을 만들었어요. 지금 신세계가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빠지는 게 면세점 사업이에요. 수건이었거든요. 롯데랑 신세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강으로 VS인데 하나가 부족했던 거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내에 지금 그 DF1 구역의 향수 화장품 그리고 DF5의 패션 잡화 이 부분에 진출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양쪽에 다 걸려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원래 신세계 의류 사업 부분을 담당했던 터라 패션 잡화 부분에 얹힐 수가 있고요. 향수 화장품 비디비치 비롯해서 이 수입 화장품들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의 면세점 확대 전략에 있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제품을 그 확장되는 면세점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넣어주겠죠. 신세계 같은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장성 때문에 지금 오른 거고요. 얼마 전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슈팅할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목표가 30만원, 손절가 18만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사실 원더걸스부터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되었죠. 원더걸스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개인 활동을 하거나, 그렇죠? 다시 뭐 자유윤으로 돌아가거나 이랬죠. 근데 이제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나오면서 지금 사실 걸그룹 중에는 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와이스의 팬덤을 따라갈 걸그룹은 지금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JYP를 먹여 살리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트와이스를 정말 좋아하고 자기가 팬덤으로서 그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산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JYP 엔터테인먼트에 도움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주가 되어서 같이 그 수익을 어떻게 받으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에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 이른바 뭐 마당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죠. 거기 플랫폼하고 저작권자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이 4대 6에서 3.5대 6, 35대 65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작권자가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수치상으로는 사실 비율로 표현해 놓으니까 5 차이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의 절반 이상 JYP의 그 엔터테인먼트 차지하는 거의 트와이스가 지금 국내외 그 아성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에 계속 줄기 흐름이 된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4억을 옮겼다고 아마 그 뉴스에 보도가 되었을 텐데 뭐 박진영 사장님의 꿈이 그거였다죠. 우리한테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딸 자식 같은 마음으로 맡겼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그 어떤 그 육성 시스템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로 그 어떤 걸그룹 나중에 크게 될 걸그룹의 후보생들이 많이 입소를 하게 되는 그런 그것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5만원, 손절가 27,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사실 지금 여행사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지금 사실 여름 휴가도 성수기도 지났고, 그쵸?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그 스마트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4, 5개월 전에 얼리버드 티켓을 보관을 하고 그런 것들이 펼쳐질 때 전쟁이 일어나곤 하죠. 근데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이 있는데 다 주가가 별로 좋지 않네요. 근데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직판 여행사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간판 여행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간판이 뭐
4번 타자 우리의 간판이다. 이게 아니라 간접 판매예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보시면 혹은 대형 마트에 가보시면 입점해 있어요. 거기서 간접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여행 상품을 사는 것이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직판이에요. 참 좋은 여행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 상품 항공권 등 여행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참 좋은 여행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온라인 직접 판매 전략을 고수하면서 약간 가성비 좋게 나가는 거죠.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워낙에 대형이고 좀 파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후발주자 그리고 약소한 그 여행사로서 그 뒷부분, 빈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상품인 입소문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SNS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효과를 봤어요, 사실.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뭐 안 좋은 후기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비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비해 장점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목표가 2만원, 손절가 9,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는 예전에 그 롯데 3강이었습니다.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사명 변경에서도 대표성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로만손이 JS티나로 변했을 때 사명만 변경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간판을 바꿔달 때는 사장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간판 아예 만약에 100년 동안 해오던 집이 간판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년 만에 사장님이 바꿨어요. 100년 만에 바꿨다는 건 아예 그 업종 내용이 바뀌거나, 그쵸? 주인만 바뀐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손은 시계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JS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종합 주얼리 회사로 완전 정말 변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이고, 지금 롯데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3강 하면 딱 아이스크림 회사잖아요. 그냥 실제적으로 아이스크림 회사였습니다. 근데 롯데푸드는 어때요? 푸드라는 개념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서 모든 식품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데푸드로 바꿨다는 건, 롯데 같은 대기업이 이 사명 변경까지 했다는 건 정말 체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죠, 함부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롯데 3강일 때 아이스크림만 만들던 회사에서 롯데의 계열사 중에 식품 계열사들을 공룡처럼 하나둘씩 다 잡아먹기 시작해요. 파스텔을 비롯해서. 그래서 롯데푸드가 되면서 그 성장 스토리가 먹히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육가공 사업부를 보자면요, 롯데 3강일 때는 육가공이 없었겠죠. 이것도 다 롯데 델리카니 이런 것들을 다 합병해서 지금 생긴 거예요. 육가공 사업부의 원가 부담 감소. 지금 그 실물 그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 뭐 미국 주식만 지금 잘 가고 있고, 실물은 유가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 누구한테는 좋을 수 있고 누구한테 안 좋을 수 있는데 식품 기업에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주유소 가격도 올랐고, 세계 3대 유종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곡물 가격 같은 거 보세요. 대두, 옥수수, 쌀, 밀, 뭐 면화, 커피, 원두 가격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품 기업에겐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좋은 게,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높은 거는 쌀밖에 없어요. 꼽을 수 있는 게.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국제 이런 실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식품 회사에게 너무 좋죠.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싼 게 좋죠. 근데 지금 이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 가격이 안정되면 육가공 가격도 안정돼요. 왜냐면 돼지나 소가 뭘 먹겠어요? 대두, 밀 이런 거 먹고 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싸니까 당연히 키우는 값이 싸져요. 그래서 이거를 들여와서 롯데푸드가 가공을 하면 많이 남아요, 마진이. 그래서 지금 육가공 사업부가 원가 부담 감소로 수익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주력이었던 빙가 및 유제품 사업부, 그리고 국내외 분유 매출 회복세, 이거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내 1인 가구 증가 및 편의점 확대에 따른 델리카 사업 성장, 이런 거 지금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유 매출 회복세, 이 부분도 원유 가격, 그러니까 기름 원유 말고 우유의 원유 가격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진이 좋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다, 애를 적게 난다, 그래서 분유 사업하고 이유식 사업이 안 될 거다. 아니에요. 프리미엄 쪽으로 더 잘 돼서 숫자는 적어졌지만 훨씬 비싼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프리미엄 시장이. 그래서 지금 파스텔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유식 배달, 그리고 프리미엄 분유 쪽, 사냥 분유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델리카 사업, 아까 롯데 델리카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인 가구 증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형 가구 그 가격이 오르고 있고, 편의점 매출이 오르고 있다. 백화점, 뭐 유통망 다 지금 매출 줄어들고 있는데 편의점만 매출 성장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 것에다가 롯데푸드의 델리카
브랜드가 지금 거기 다 진출해가지고 제품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롯데 삼강일 때보다 롯데푸드로 사명이 변경된 이후에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게 굉장히 골고루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진이 남는 부분은 좋은 데다가 플러스 성장 스토리까지 겹쳐지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기업 중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달부터 8월 27일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 거래소 코스닥 이거 한번 해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전자 운송 장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으로 해보면 의약품, 화학, 음식료 순으로 많이 샀어요. 그쵸?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많이 팔았지만 거래소 의약품은 기관이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렇죠?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8개월 동안. 근데 3위에 음식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니까 개인은 팔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수가 안 좋고 개인이 저렇게 IT나 운수장비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쥐고 있는 가운데 저거를 다 팔게 만들 시간을 벌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의약품과 음식료, 예전에 이거 뭐였죠? 방어업종이었죠. 하지만 방어업종에서 성장업종으로 변하고 있는 게 의약품, 음식료예요. 바이오 의약이 보여주었고 음식료도 그 국내 내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성장성이 발휘가 되면서 폭등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다시 발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음식료를 하나 꼽아야 되는데 롯데푸드가 아마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표가 120만 원, 손절가 8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까지 5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스토리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의 종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올해 수주 목표치를 한 6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조선업의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수주는 아직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고부가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의 수주는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국내 조선사는 그 재액화 장치 기술, 그러니까 이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해서 담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LNG선의 수주를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LNG선의 선가는 척당 2천억으로 단일 선종 중에서는 거의 초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또 최근에 시장 낙폭과대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 지금 조선주가 딱 저점에서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한 그런 섹터라고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PBR이 한 0.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웬만해서는 좀 하반 경직성을 갖추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위치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은 편이죠. 한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흐름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11만 4,500원인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목표가는 한 13만 원 정도, 한 1개월 정도 기간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 한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엔터주를 빼놓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JYP 엔터, YG 엔터, SM 너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SM이 좀 호재가 많은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실적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수혜도 또 기대가 되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에 음원 소유자와 또 유통업체 간의 수익 배분 기준이 기존의 6대4 기준에서 65대 35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음원업체의 수익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적재산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도 확대가 됩니다. 공연권이라는 게 그 음식점이라든지 호프점, 헬스장 이런 데서 음악을 트는데 그 비용을 좀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밖에 가게에서 월 한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없던 수익입니다. 없던 수익이 신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쏠림이 좀 없어요. 상당히 이제 풍부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49,200원인데 여기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때문에 이탈가를 좀 짧게 잡는 게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패턴인 게 올해 4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오늘 뚫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신고가 패턴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19,0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52,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48,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신다면 단기적인 투자로서는 좀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310억으로 전년 동기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이 한 1,000억 정도 돌파하면서 수출주로 거듭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주라든지 유럽 시장에도 신규적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제품이죠. 까르보 불닭볶음면, 그리고 짜장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파생 제품의 생산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한 모멘텀으로서 좀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꺾여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8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8만원 정도 조정 왔을 때 매수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 3% 정도 조정 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한 85,000원, 그리고 손절가 한 78,000원, 7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W게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도 요즘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W게임즈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았죠. 2분기 연결 매출액이 1,187억, 영업이익 한 345억으로 양호했고요. 더블사운 인터랙티브는 매출액에 717억 원, 영업이익 177억 달성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리뉴얼 작업이 이제 실적 개선의 원인이었고, 최근에 베팅액이라든지 사용자 평균 유료 사용 금액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종목이 그 매출이 외화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건을 보시면 환율이 어쨌든 올라가는 상황이죠. 다음 달 FOMC의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죠.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5일선을 타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매수하시면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6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은 대응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Y솔을 보겠습니다. Y솔 5G 관련주죠.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인해서 기존의 그 2GHz 이하에 이용됐었던 SAW에 더해서 이제 고주파를 선별하는 DAW가 추가돼서 필터 사업 부분의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또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 커넥티드 관련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IT 모듈 사업 부분의 수혜, 그리고 모듈 신산업 다른 성장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5G 관련 주파수 경매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통신 3사들이 그 5G 투자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기지국도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그렇게 눈에 띄지 못했었던 5G 관련주들 주목할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솔은 7월달 초에 급등한 이후에 횡보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역시 상승한 종목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 매물대를 돌려내고 있는 중이니까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21,000원, 손절가 16,000원, 이 정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 시질섭 소정의 나머지 5종목들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게 좀 박진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만 빨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6위는 신세계입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까 나왔는데 또 신세계냐? 나 사실 신세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유통 3사 하면은 여러분들 신세계, 롯데, 현대 꼽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중에 가장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게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인 경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본점이 압구정인데 그런 위주로만 해요. 현대백화점은 큰 확장 전략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초반에 보시면 신세계랑 롯데가 서울 근교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들 때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현대백화점은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내실하고 프리미엄으로만 나갔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약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세계 롯데가 워낙 치고 나가니까. 근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SNS도 많이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주기 쇼다. 하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가 부회장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스타필드 같은 거 개장했을 때 직접 가서 개를 끌고 있어요. 그런 거 한 장 툭 올려요. 그러면 그거 보고 가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물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신동민 회장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와중에 현대 같은 경우는 뒤늦게 프리미엄 전략을 벌였지만, 그쵸? 굉장히 확장 전략을 한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앞서 나가는 것은 신세계가 롯데고, 신세계가 가장 공격적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면세점 특히나 공격적이거든요. 지금 인천공항 1면세점 가져왔고, 강남 면세점 아직 부족하지만 일단 개점했습니다. 물론 고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유경 부회장이 도전이 뭐 실패인가 벌써 성급한 기사도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마당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쿠팡이랑 티몬 그 적으로 돌렸죠. 근데 그게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아마존 하는 거 보세요.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거를 뭐 공룡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마존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막을 수 없는 대세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신세계도 지금 그렇고, 뭐 지금 뭐 자주가 무인양품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뭐 삐에로 쇼핑이 일본의 돈키호테랑 비슷하다. 하지만 가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일단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백화점 사업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유통망, 이마트, 노브랜드,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 거기다가 면세점,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유통 형태들 다 들여오고 있습니다. 다 최초예요. 물론 그것들이 뭐 카피 얘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효과를 내고 있고, 온라인 사업 부문 SSG로 통합시켰죠. 그런 것도 효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 빨리 철수했어요. 중국에서. 그 다음 베트남 진출 성공했어요. 호치민의 2호점 오픈 준비 중이고, 중국의 실패를 빨리 거둬들이고 빨리 베트남에 진출한 것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유통업계 중에는 신세계를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고, 급하게 올라서 타이밍을 놓쳤는데 마침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30만원, 목표가 60만원으로 잡고 합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은 현대백화점 그룹이죠. 다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에서 한섬을 지금 인수를 하고 싶어서 3고 초려를 했습니다. 3번 이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섬 그 회장한테 계속 달라 해서 현대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5층 이상의 명품 그 샵 있는데 가보시면 한섬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고가. 이제 캐시미어 의류 준비해야 될 때 오잖아요. 모피 캐시미어. 이렇게 한섬 같은 경우에 타임마인의 캐시미어 코트들 아주 품질이 좋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고, 지미추 11T 홈쇼핑 브랜드 3개 브랜드 정리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 다 정리했고, 그리고 중국 진출. 여기서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의 전략이 변경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래 한섬 하면 약간 고급 브랜드고 가격이 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섬을 인수한 것도 현대백화점의 정체성에 맞는데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었어요. 중국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직영 진출해서 대리상 체제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비용이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 어떤 전환 부분에서 나오는 그 소비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사의 주요 여성 의류 브랜드나 의류 브랜드가 강력한 소비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LF, 예전에 LG 패션이었죠.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가 골고루 있어요. 남성, 여성, 스포츠, 아동.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 방어력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그 소비 방어력은 없지만 다양한 걸로 방어를 하는 거고, 한섬 같은 경우에는 고가기 때문에 고가 프리미엄은 잘 죽지 않아요. 왜냐면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백화점 VIP 전략은 먹히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큰 장점이고요. 하반기에 SK네트워크 패션 사업부 인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SK네트워크 패션 사업부를 한섬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섬 같은 경우는 강력한 가격 방어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캐시미어 시즌이 다가온다. 그래서 미리 사야 되고, 고점 돌파가 곧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35,000원, 목표가 6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종목은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니까 투자
회사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민주 회장 이름 세 글자 들어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신화적인 인물이죠. 이쪽에서는 창업 지원, 투자 기업, 성장 지원, 그리고 국제화 지원 사업 등 영위하고 있고, 그러니까 뒷받침해주는 사업이죠.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민주 회장이 외환위기 당시에 이때 떠올랐는데, 외환위기 당시에 위기를 겪어서 진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도 많아요. 바로 이민주 회장이 그런 케이스고요. 당시 유선 사업자를 통합한 후에 CNM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그 대박이 났어요. 2008년도에 MBK 파트너스에 약 1조 5천억 원에 팔게 되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이티넘 그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 이게 펄어비스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2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앞으로의 그런 그 성과도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고 목표가 8,000원, 손절가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종목 일진다이아입니다. 지금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죠.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대부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분야가 워낙에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지금 보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업용에서도 엄청나게 쓰이는데, 일진다이아는 거기에 선두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는 현대자동차 그룹 수소차 넥소에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탱크를 만드는데 일진다이아의 기술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현대차,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도 잘 가지만 전기차보다 또 수소차가 더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일진다이아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3,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비료 종목이죠. 비료 및 부산물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남북 경협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비,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죠. 북한 개방 발전에 따른 3대 수혜 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 북한은 굉장히 안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그 농사 짓기도 힘들었겠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 버려진 땅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시 비옥하게 만들려면 비료를 주고 계속 정성껏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비료, 비싼 비료일수록 더 효과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해화학이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 거론할 때마다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비료주가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 구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비료를 수입하게 할 것이다. 이런 스토리죠. 그런 스토리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부터 남해화학까지 빠르게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현진 팀장이 나머지 5종목 바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LG 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형주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이노텍은 애플 관련주인데, 애플이 올해 8월 이후부터 신모델을 한 3종 정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급 업체가 전반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카메라 고화소화 그리고 3D 트리플 카메라 성장 등으로 인해서 모듈 사업부의 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카메라 모듈 관련 기술 채용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아직까지 수급이 안 좋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더 빠지진 않아요. 현재 위치에서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14만 원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관망을 하셨다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게 된다면 한 1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제 엔터주입니다. 큐브 엔터인데, 음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엔터사죠. 현재 B2B라든지 펜타곤, 현아를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도 굉장히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비중이 이제 음원과 콘텐츠, 행사 부분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어디에 좀 쏠려있지 않다라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인 걸그룹 데뷔 성과도 기대가 되죠. 올해 데뷔한 걸그룹이 이제 여자아이들의 신곡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00만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큐브 TV를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도 기대 요인입니다.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IHQ가 그 제작비를 지원하고 또 큐브엔터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소속 아티스트의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청담 러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 기업이죠. 영어 교육 부분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중국 유아 영어 교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 국영교육기업과 함께 중국 영어교육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청담 러닝은 다른 업체 대비해서 약간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입지를 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진출한 시장이 베트남 시장인데 이 베트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역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 어학원의 학생 수가 이제 전등기비 직영점에서 4% 정도 증가했고요.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1분기에 학원비도 평균 3% 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순이익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맥점이 되겠죠. 21,800원 마감 예상되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신다면 한 24,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유진기업 보겠습니다. 올해는 유진기업이 인수했던 동양과 유진저축은행의 실적이 처음으로 유진기업에 온전하게 반영되는 첫 해입니다. 올해 지분법 이익이 모두 한 400억 정도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작년보다 이제 지분법 이익이 2배 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유진기업이 이제 시멘트 업체죠. 그래서 시멘트 단가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축 시장이 현재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멘트 수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보다는 한 7,000원 이상 정도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을 유지하시는 게 맞겠고 7,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다면 한 8,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강판입니다. 냉연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 증설에 따라서 3분기부터 이제 컬러 강판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을 판단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저평가 매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시가 배당률 한 3% 정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약간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현재가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23,000원까지 1차적으로 누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종목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적금 종목들 이제 짚어보면서 추천주 더 들어볼 텐데, 신입석 소장께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단기 적금 종목을 주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트와이스가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수급이 관건이겠죠. 지금 수급을 보세요. 지금 8월 초만 해도 2만원대에 있었거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차트의 모습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16일부터 최근을 좁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마감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7일 넘게 외국인 순매수 연속되고 있죠. 지금 적게는 11만 주에서 많게는 41만 주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보세요. 8월 20일 50만 주를 던졌어요. 그리고 7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인데 개인은 거의 다 갖다 팔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보시면 전방위적인 순매수예요.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수급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추종하면서 기관의 모든 전방위적인 순매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개인을 보세요. 8월 초에 2만 원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본격적으로 3만 원을 넘어서 슈팅이 나오자 개인들은 지금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끌어올린 세력을 보세요. 외국인이죠.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넘어서 지금 3만 1,000원까지 갈 때 외국인의 집중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인이 완전 누가 보더라도 이 팩트는 지금 다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외국인 순매수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단기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월요일이죠.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더 불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 33,000원인데 이걸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어쨌든 10종목 중에 가장 오버슈팅 더 할 가능성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있다. 그래서 단기 추천주를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 빠르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원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네, 아이언스 흐름 좋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한 7% 정도 수익권인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단기 수익은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고점 한 14,500원, 600원 부분에서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7% 정도 수익, 차익 실현을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단기 종목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단기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주 종목은 W게임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포인트, 5일선을 타고 있고 단기로 접근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기업 내용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의 전망도 좋고 최근 게임주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해보시면요.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67,0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300.80포인트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일단 2300선 오늘 탈환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장중에 2290포인트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정오 이후부터는 2300선 부근에서 공방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299포인트, 2300포인트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2046억 원 매수를 더 늘렸고요. 기관은 183억 원 팝니다. 기관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336억 원에서 순매도 지금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무려 2%대입니다. 장 후반에 많이 올라오네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포스코가 다시 1%대 상승이 나오고요. LG화학, 네이버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삼성물산은 1.21% 빠지면서 12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01포인트, 800포인트 지금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주흐름 보시면 장중에 800선 아래로 이탈이 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지속적으로 800선 지키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쌍끌이 매수 여전히 유효합니다. 외국인 기관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375억 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766억 원 사는 가운데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삽니다. 개인은 103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스, HLB는 빠지지만 CJENM과 신라제는 오름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그동안 많이 눌렸는데 오늘 올라가고요. 포스코캠텍이 9%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약보합권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장 그래도 의미있게 2300포인트 800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수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1년치를 봤을 때도 IT 업종을 개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수 관련주가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아직 바이오 위주인데 바이오가 구심점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아직 조정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코스닥을 보여드렸지만 코스닥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 같은 경우에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제약은 가장 많이 샀고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의미하냐면 개인이 대형주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반면에 IT를 가장 많이 팔았고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관련 장세가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처럼. 남북 경협주라던가 여러 테마가 강력하게 불기 전까지는 지수 전체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거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먹잇감을 잘 찾는 옐로우 칩이나 중소형주에서 잘 골라보시면 아까 JYP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종목처럼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종목들이 아주 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장세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299.30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2300선 턱걸이가 조금 모자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01.01포인트에 80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원 10전이나 빠졌네요. 1113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날 양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만 이것을 상승으로 바라볼지 고민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였었고요. 지난 그 주말에 어떻게 보면 미국 측의 어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려다 방문 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각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대북 경협 관련돼서 이 시각 현재 한일 현대시멘트, 대우에일 등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모습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 대북 경협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이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왜 북한을 못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니문이 어쩌면 깨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에 들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대 시장이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일단 오늘은 안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한 이슈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상당히 이슈 가운데서 종목도 올라오고 있죠.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실은 어떻게 우리가 올빼미 공치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밀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엠과 아모텍, 이제는 코스닥 벽의 종목에 좀 들어갈 예정이 아모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이죠. 최근 들어서 갑질 논란 속에 다시 한번 오늘 기본적으로 포탈에 많이 올라왔는데 예상보다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걸 보면 갑질 논란을 시장에서는 좀 둔감하게 받아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픈 말씀 드려봐야 되겠고요. 또 현대엘리베이터 이제 국민연금이 팔았다, 그런 부분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그레이터, 즉 중국은 위대하다, 이런 컨셉인데 예상보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만 그 내용과 그 질이 좀 다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장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가봐야 되겠죠. 자,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올빼미 공시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예상보다 유상 증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11.5%, 장중에는 1,800원까지 밀렸는데 오늘 장중에 11% 급락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가졌던 주가의 가격은 1,870원, 이런 관점으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올빼미 공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약 1,600만 주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1,100만 줄 증자하겠다, 즉
어떻게 보면 약 64%를 증자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보시면 약 그 10월 26일 날 현재 1380원에 어떻게 보면 신주 발행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라봐셔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렇게 증자를 많이 하게 될 만큼 돈이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현재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1380원에 신주 발행이 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이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리뷰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카카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합병을 통해서 없어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엠이 오늘은 3%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제 카카오엠이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진다면 곧 보실 아모텍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통상 그 새로운 150 지수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잠깐 이 종목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 6월 달에 새로운 종목이 빠짐으로써 이 종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됐었고 이때 공시 이후에 주가가 약 30%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가 그래? 그렇다면 아모텍도 결국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오늘 아모텍 주가가 장 마감하고 보니 0.7% 상승을 보였다면 지난 시기에 HLB 주가의 급등처럼 아모텍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웅제약인데요. 자, 대웅제약 하면 우리가 우르사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회장이 창업주의 셋째 아들입니다. 또한 오늘 포탈 상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에는 운전기사분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가 예상보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과연 이것이 맞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2.2%의 주가가 약세로 마감되는데 과거에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군당 이런 어떤 소위 그 기사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막말했다면 주가가 급락해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2%밖에 급락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오너들이 급락 이렇게 소위 막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많은 참여자들이 오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어떤 예상보다 시장이 둔감한 그런 어떤 우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떨결에 종군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종군당 작년 7월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 녹취 파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사분을 향해서 상당히 좀 포괄 속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때 상당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갑질 논란이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가가 12만원대부터 약 10만원대까지 주가 급락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대웅제약도 주가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지가 않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또한 종군당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15일날 종군당 회장 관련돼 기소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검찰에서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 기소를 유발하게 된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 종군당 회장이 갑질하지 않았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걸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오너가 갑질한다 하더라도 막상 그 상대편의 피해자들이 검찰 가서는 말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종목들 대웅적인 주가가 약 2%밖에 하락 못했다는 걸 보면 이번 일도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달,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갔었고요. 그리고 북한 측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악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큽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오늘 주가가 95,000원대에서 91,000원대까지 내렸는데 과연 이것을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북 리스크, 소위 경영 관련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지난 시기 차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북 경영적 인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또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주가가 146,000원의 주가가 밀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달, 즉 8월 3일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덤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과거에 최근 들어서는 주가를 팔고 있지만
과연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즉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북 경역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승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이 주가를 팔았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9만 원을 지켰다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할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는 즉 시장의 안전판이 연기금이 매도했다 그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이나 그리트 말씀을 드려보겠죠. 자 제가 웬만하면 1,000원짜리 이하의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마감합니다. 즉 9시부터 상당히 센 종목이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느덧 573원 그렇게 뭐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약간 좀 아이러니컬한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차이나 그리트가 상당히 그 주가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8월달 초,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드리면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즉 5일 동안 차이나 그리트 대표가 주가를 많이 팔았습니다. 비즈니스데이 5일 동안 약 200만 여주를 팔았고요. 오늘 공시가 나왔죠.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상당히 흑자입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은 과연 대표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를 팔았을까? 그것을 보면 어쩌면 2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예상보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실적 2분기가 잘 나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지난 5일 동안 주가를 급락했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중국 관련 종목들 그렇게 신뢰성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시장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달과 12월달에 올릴 수 있더라도 달러가 강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달러가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속에서 1113.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대북 경역주의 어떤 리스크를 넘어서 원화 강세 수혜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팁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0.2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체 상장 종목 중 328개 종목의 상승세를 보였고 512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그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홀로 2,354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 철강 금속 업종, 티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반면에 건설업과 종이목재 업종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좀 제조업 중심으로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모두 상승세를 우세하면서 지수 상승이 좀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사인 업체인데 우선 중국 쪽에서 수출 재개가 지금 호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고요. 우선 드래곤의 3분기 영업이익은 254%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235억 원까지 예상이 되는 상환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은 사전 제작 형태죠. 아람브라 궁전의 그런 추억이 우선 중국에 수출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인식 부분이 잡힐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인식될 글로벌 오리지널 드라마 구조가 좀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크게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회사 쪽에서는 우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을 4조 원을 하반기 때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목표 주가는 13만 6천 원으로 최고가로 좀 제시하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일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